네, 유의자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기를 간단하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에 제가 출석을 해가지고 4시까지 4시쯤으로 기억을 해요. 4시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점심시간 빼고 지문 등록을 위해서 좀 대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빼면은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조서를 꾸민 것 같고요. 조사를 받은 것 같고요. 검찰, 그러니까 검사, 그러니까 418호 검사실 홍성준 검사와 함께 면담을 한 게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 이제 강영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변호사 한 분이 저랑 동석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조사를 다 받고 나와서 든 느낌은 그냥 그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내 자신이 떳떳하면 그 누구 앞에 가서든 당당하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검사라고 한다면은 그 권력과 그 권한, 사람의 그 천부 인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인권을 구속하고 인신을 구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물론 이제 재판부에 청구하고 해야 되지만은 긴급 체포도 가능하고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님 앞에서도 제가 떳떳하니까, 제가 기자로서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닌 게 확실하니까 제가 검사 앞이라고 주눅이 들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검사든 수사관이든 무슨 질문을 하면 다 대답을 하고 당당하게 그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물은 내용은 뻔합니다. 뻔해요. 그러니까 최순실 게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게 어떻게 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혹에 대해서 JTBC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계속 우기냐, 이런 식의 질문들인데, 그 중에 이제 검사님과 함께 면담했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러는 거예요. 검사가 태블릿에서 나온 위치 정보가 전부 다 최순실 거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우기냐.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태블릿 PC 안에 기록되는 위치 정보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지국 위치 정보의 차이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검사는 모든 위치 정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치 정보가 최순실 거라고 하는데 무슨 위치 정보를 더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기기 안에서 나온 위치 정보도 모두 최순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기 안에서 독일 로밍콜이 나오고 제주도 위치 정보가 나왔죠. 그런데 독일 로밍콜은 최순실이 그 독일에 왔다 갔다 했던 때와 일치한다. 그거는 최순실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최순실은 하도 독일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태블릿에서 나왔는데 그 태블릿의 위치 정보가 같다. 태블릿의 위치 정보가 아니라 태블릿의 로밍콜이 독일에서 왔는데
그때 최순실이 독일에 있었지 않느냐 이거죠. 독일 로밍콜. 그리고 제주도에 최순실이 머물렀을 때 이 태블릿도 제주도에 있었다라는 위치 정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최순실이 제주도에 없을 때 이 태블릿이 제주도에 있었다는 2013년도 제주도 위치 정보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과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검사가 태블릿 PC 기기 안에서 나온 위치 정보 모두가 최순실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해입니다. 완전한 오해고 잘못이고요. 자, 그리고 기지국 위치 정보가 왜 필요한지 제가 이 내용을 일단은 기지국 위치 정보가 뭔지 왜 이 태블릿 안에 있는 위치 정보랑 다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니까 이 검사님이 뭐 그거야 검사가 없다 그러는데 없다 그러는 걸 왜 자꾸 내놓으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냥 뭉치던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태블릿 PC 실제 사용자가 누구냐의 문제는 복잡한 얘기 다 빼고 SKT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지국 위치 정보만 있으면은 바로 현장에서 누구 것인지 판정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신사 기지국 위치 정보를 3년 동안 꽁꽁 숨기고 아무도 내놓지 않아서 지금 이 지경이 난 거 아닙니까? 그 기지국 위치 정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통신기기, 그러니까 이동통신기기 같은 경우에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모바일 통신기기는 사람이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항상 365일 24시간 지니고 다니는 실제 사용자를 쫓아다니는 통신기기입니다. 그렇죠? 뭐 가끔가다 1년에 한두 번 뭐 어디에 놔두거나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항상 지니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 게 모바일 통신기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자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들고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통신사에서 그 기지국, 이게 이 모바일 통신기기가 항상 망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지국이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각 지역마다 기지국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지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 기기가 나와 함께 이동할 때 이 기지국, 요 A 기지국의 범위를 벗어나면 B 기지국의 범위에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기가 A 기지국, B 기지국, C 기지국에서 다 이렇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잡히는데 그 거리, 망의 그 세기와 그 거리를 해가지고 마치 GPS로 위치를 특정하는 것처럼 이 기지국 정보만 있으면은 이 모바일 기기의 위치를 다 특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실종 신고 같은 게 들어가면은 기지국 위치 추적하잖아요. 그러면 뭐 몇 미터 단위로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지국 통신 기록이 이 기지국 통신 기록이라는 거는 개통을 해서 망에 개통을 해서 태블릿 PC든 스마트폰이든 전원이 켜져 있는 모든 순간은 전부 다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지국 통신 자료만 받으면은 실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그냥 대번에 밝혀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나 JTBC나 뭐 특검이나 지금 계속 그 자료는 숨기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 이 태블릿 PC 안에 기록된 위치 정보, 독일의 로밍콜,
제주도에서 네이버 지도를 찾은 기록, 이런 걸 갖고 3번 일치하니까 최순실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저희 변 대표님이 얘기를 이미 하신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에 2-3번 만나는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 A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A랑 제가 만나면은 1년에 2-3번은 제 스마트폰의 위치 기록과 그 A의 위치가 일치를 하죠. 자, 그러면 나중에 검찰이 수사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수사를 했는데, 자, 이 스마트폰이 누구 거냐 할 때, A가 1년에 2-3번 이 스마트폰 위치와 일치하니까 이 스마트폰은 A 거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검찰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다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가 만약에 검찰 조사를 제가 그날 조사 때 수사관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수사관님에게 만약에 1년에 2번 찾아오면 내 스마트폰이 수사관님 위치와 일치할 거 아니냐, 2번은. 그러면 내 스마트폰이 수사관님 거냐.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 기록이, 기지국 통신 기록이 왜 없느냐? 없다. 없으니까 요청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왜 말이 안 되느냐.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저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 항상 어떤 주장은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유리한 걸 주장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적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인데, 우리 좌파 진영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 아닙니까?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좌파의 이슈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주로 진보, 좌파 미디어나 사회 시민단체에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운동을 오래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개가 된 거에 의하면은 한 해에 기지국 수사기관이 국민의 통신 자료를 요청한 게 4년간 3,300만 건. 3,300만 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지국 수사를 위해 요청한 정보는 3,100만여 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수사에 착수하기만 하면 무조건 일단은 스마트폰, 위치, 통신 자료, 기지국 위치 정보 이런 거 요청한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4천만이 넘는데 지금 4년간 3,300만 건, 기지국 수사 자료는 3,100만여 건, 그럼 6,400만 건. 그거를 지금 국민의 숫자보다 많은 수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특정 시간대에 통신 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일괄로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 현황의 경우 2013년에 1,500만여 건, 2014년에 978만여 건, 2015년에 497만여 건, 2016년에 104만 3천여 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감소 추세를 보이게 있긴 한데, 지금 이 수치를 보십시오. 1년에 100만에서 1000만 건 이상의 기지국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이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탄핵의 뇌관이 된 그 태블릿 PC에 대한 통신 자료나 기지국 자료를 요청을 안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짓말입니까? 자, 다른 기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경찰청이 하는 말입니다. 경찰청은 그 스마트폰 내의 위치 추적 기록을 뭐 요청하고 하는 게 그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그 필요 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경찰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기지국 통신 수사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기지국 통신 수사를 하면 통화 내역과 위치 추적, 이동 경로 등을 이동통신사의 협조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휴대전화와 관련된 또 다른 위협은 수사기관에 의한 위치 추적이다. 이게 이제 미디어 오늘의 기사입니다. 실시간으로 수사 대상의 위치를 추적하기도 하고 과거의 위치 정보를 확보해서 시위 참가자를 식별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자, 위치 추적이 얼마나 아주 우리가 사생활 정보, 모든 그 동선이 다 기록되냐면은 휴대전화의 가장 심각한 프라이버시 위협은 휴대전화가 발송하는 신호를 통해 하루 종일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대의 모든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휴대전화 업체는 전화기가 켜져 있고 네트워크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특정한 가입자의 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이 정보를 과거의 정보는 요청할 수 없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까지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휴대전화가 켜져 있어서 운영자의 네트워크에 신호를 전송하는 한은 이러한 종류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 보통 모바일 운영자, 즉 이동통신사만 이러한 추적을 실행할 수 있지만 정부는 통신사에게 실시간이든 과거의 기록이든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해서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당사자도 모르는 채 장기간 위치 추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하고 미래에도 이 사람의 이동 경로나 실시간 위치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달라 그렇게 기간을 특정해서 요청을 하면은 이동통신사가 그 기간 동안 이 휴대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20분에서 30분 단위로 수사관의 핸드폰에 문자로 넣어준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수사 방식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태블릿 PC의 통신 기록을 위치 추적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갖고 있지 않다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개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해서 그래서 이 실사용자라는 거는 그 기지국 위치 정보만 공개를 하면은 바로 확인 가능하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 미디어워치가 JTBC를 민사소송을 2억 원을 걸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실 확인할 게 있으니까 그 사실 확인을 우선 좀 진행을 해달라 해서 법원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오케이 하고 받아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검찰과 특검에 너희들 기지국 통신 자료, 기지국 위치 정보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그거 대답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확인했다면은 그 자료를 제출해라. 이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요청을 해서 재판부를 통해서 검찰 특검에 검찰 특검 손에 전달된 날짜가 4월 4일입니다.
지난달 4일. 아니죠. 지금 6월이죠. 그러니까 지지난달 4일 날 이게 송달이 됐는데 지금 2달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 얘기가. 그리고 그 아무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변희재 대표 고문을 구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속을 했다는 검사는 태블릿 PC 기기 내의 위치 정보 기록과 통신사 위치 정보 기록이 뭔지 차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다짜고짜 사람부터 잡아 넣은 게 지금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태블릿 PC 조작 보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쭉 설명을 하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은 뭐를 확인하면 바로 확실하게 누구 건지 알 수 있는 거냐? 그걸 말해라. 변 대표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변 대표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기지국 위치 추적 기록 그거 확인하면 한 방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충전기 사전 예약자 그 사전 예약자가 누구인지 JTBC 관계자인지 WK 사무실 관계자인지 이 위치 그 충전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 JTBC 태블릿은 워낙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2012년 당시에 구입한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2016년 당시에 JTBC가 입수할 때는 이게 부품을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을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충전기 부품이 없으니까 충전 부품이 없으니까 이걸 사러 가서 샀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알아보니까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이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는 사전 예약을 미리 해야만 서비스 센터에서 전국 각 그 지점에 수소문을 해서 그 부품이 있느냐 해서 확보를 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전 부품을 이루는 그 세트 구성품이 3개인가 4개가 되는데 그 구성품이 모두 다 완비가 돼 있어야 또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 어려운 거를 한 번에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걸 확인을 했고, 그러므로 사전 예약자, 이 부품을 사전에 예약한 사전 예약자가 반드시 있을 거고, 그 사전 예약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와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은, 이 태블릿 PC 입수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밝힐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톡 복구. 이 태블릿 PC로 카카오톡을 했다고 JTBC가 선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라는 사용자가 하이라고 김한수에게 했다. 하이 그 한마디, 그 그래픽으로 예쁘게 꾸며가지고, 최순실의 다른 데서 나온 사진으로 합성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카카오톡이 국가수 포렌식 결과, 이게 다 카카오톡 삭제된 기록입니다. 이 디지털 숫자로 쭉 표시된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지금 카카오톡이 삭제돼 가지고 흔적 알아볼 수 없게 검출이 된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국가수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에 삭제된 친구 목록이 167개, 삭제된 채팅방 목록이 30개, 삭제된 메시지가 52개로 나옵니다. 이게 싹 삭제된 거예요. 싹 삭제됐는데, 이거 복구해서 보면은 누구 건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가 아니래도. 어린애라도 이거 보면 누구 거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싹 삭제했다는 것부터가 좀 의심스러운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국가수 보고서를 작성한 나기현 연구관 그 증인신문 때, 최순실 2심 증인신문 때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카카오톡 복구 가능하냐? 삭제돼가지고 알아볼 수 없게 나왔는데 복구 가능하냐? 물었더니 복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암호화돼서,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보안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서 암호화돼서 있는 카카오톡까지도 국가수는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 대표님과 저희가 카카오톡 복구를 요청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나기현의 증언 다음날 구속이 된 겁니다. 구속영장이 나온 거죠. 구속영장 청구가 된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이 카카오톡은 사용자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명백한 건데 이게 전부 다 삭제됐다는 거. 친구 목록 167개, 채팅방 목록 30개, 메시지 52개가 전부 삭제됐다는 거.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 국가수는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복구하면 바로 사용자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심칩이 있어요. 유심칩. 이 태블릿 PC가 모바일 통신기이기 때문에 유심칩이 있는데 포렌식에서 이 유심칩을 하지 않았습니다. 뺐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따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통신기기를 디지털 포렌식 할 때 유심칩까지 원래는 해야 됩니다. 유심칩과 그 외부 저장 메모리가 꽂혀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함께 포렌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유심칩이 빠져 있습니다. 이 유심칩에는 연락처도 저장이 되고, 그리고 위치 정보도 저장이 된다 라고 확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기지국 위치 추적 기록, 충전기 사전 예약자, 카카오톡 복구, 유심칩 포렌식, 이런 거를 하면은 실사용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검찰이 기소를 하면 이 태블릿 자체가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아마 우리 변 대표님 측에서, 변 대표님, 저도 피의자입니다. 저도 불구속 기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손석희와 김필준, 심수미, 서복현, 김한수, 박헌영, 고영태, 노광일, 이런 사람들은 증인으로 다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형사재판에서 다 밝혀질 걸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